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의 그 어느 누구도 모르고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국을 거지 취급하더니 무너뜨리려고 그겁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 그건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 나라는 그림자 정부예요. 오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할게요. 모든 거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국을 거지 취급했다는 거는 마샬 플랜 이야기예요. 마샬 플랜이 뭔 줄 아죠? 마샬 플랜이란 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구소련이죠. 구소련과 미국 간의 극한 대립 상태였어요. 극한 대립 상태에서 많은 나라들에게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그 소련 편에 들어가진 공산주 국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그 나라들한테 지원했던 거예요. 그 지원금이 총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마샬 플랜에 의해서 지원받은 게 1억 정도입니다. 1억 달러. 그런데 그 1억 달러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거지 취급당했어요. 우리나라는 거지 취급을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그리고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가른 게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그림자 정권이에요. 소련과 미국이 협작군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두 조각을 내고 그거를 우리나라를 거지 취급을 해가지고 그때 미국은요. 미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왜? 밀가루가 너무 들어갔어요. 비료가 너무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설탕이 너무 들어갔어요. 면화가 너무 들어갔어요. 그것들, 미국에서 처치 곤란하고 바닷속에다 빠뜨려야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 제공한 거예요. 그 많은 나라들에 제공할 때 단 한 나라도 현물로 제공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게 무슨 계략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 한국을 지금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중국, 소련, 그게 그림자 정부예요.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 있는 이게 용 그림이에요. 칠조룡이라고 그래요. 칠조룡. 그걸 칠조룡이라고 합니다. 발톱이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 칠조룡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칠조룡은요, 우리가 알기로 중국의 황제 오조룡이에요. 오조룡. 중국 황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오조룡입니다. 오조룡. 중국의 황제의 세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조룡입니다. 제후국가의 왕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삼조룡이에요. 이 칠조룡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칠조룡이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천자국이에요. 천자국, 전 세계의 천자국이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왜 부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나라가 천자국이라고요. 첫 번째, 이 그림은 전하전여총도라고 그래요. 여기 써졌죠. 천하전여총도라고. 여기에 천하전여총도인데 1418년에 그려진 지도예요. 1418년. 그런데 이것은 원래가 천하 재번식 공도라는 지도를 모사한 지도예요. 모사.
그런데 여기에 써졌어요. 천하재번식 공도를 모사했다고. 여기에 지금 요 작은 글씨로 써져갖고 어디가 써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써졌어요. 여기 안에가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이는데 천하재번식 공도를 모사했다고 써졌어요. 그런데 천하재번식 공도라는 거는 지금 현존하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이거는 없어졌는데, 이 천하재번식 공도는 언제 만들어진 지도냐면, 자, 명나라의 영락제 때 정화함대가 그린 지도예요. 자, 그런데 이게 1418년에 그려진 지도인데, 이 지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려면 첫 번째가 종이를 봐요. 자, 종이는 여기 안에 탄소가 있으니까 탄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연대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을 그렸을 때 사용한 먹을 측정합니다. 두 가지를 측정해 가지고 이게 진품인지 거짓말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품으로 확인이 됐어요. 정확히 1418년경에 여기에 그림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여기가 움푹 들어간 지형 있죠. 이 움푹 들어간 지형이 이게 세계의 중심입니다. 전 세계의 중심이가 중심인데 따라 옆에다가 중심선을 그었어요. 여기 중심선인 거예요. 아니, 여기가 그 지도 그림에서는 중심이 여기인데 그 옆에다가 여기가 중심선이 아니라 중심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이 중심선이 중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방위표를 그린 거예요. 여기에 24방위표예요. 24방위표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 중심선을 그었어요. 요 중심선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 고려라고 써져 있어요. 고려. 자, 여기에 고려라고 써진 거 보이시죠? 고려라고 써졌어요. 여기는 분명히 조선시대인데, 시대가 조선시대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름은 조선시대 때에도 우리는 조선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이란 이름이 아니었어요. 고려였어요. 알겠어요? 고려였어요. 여기 명나라 영락제 때 그린 그림이에요. 정화함대가 그린 지도예요. 이게. 근데 고려라고 써졌잖아요. 근데 고려란 뜻이 뭐예요? 자, 불어로는 코레라고 씁니다. 코레. 코리아라는 단어가 이게 고려라는 단어에서 코리아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코레입니다. 코레. 근데 영어식 발음에서는 이거를 코아라고 발음해요. 코아. 원래는 코레입니다. 코레인데 영어 발음에서는 코아라고 발음해요. 코아가 뭐죠? 핵심, 중심,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여기 지도 보이잖아요. 지도 볼 줄 몰라요? 여기가 지도 보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감요방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가 중앙천자자리고요. 여기 중심이니까 중앙천자자리고, 감묘방이 어떤 자리냐면 요게 감묘방이에요. 미국 땅이 전부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유로코가 우리 땅이었어요. 이게 동서말이에요. 원래의 땅이었습니다. 원래가 그랬습니다. 여기가 핵, 중심, 중국이란 뜻이에요. 자, 오늘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란 말싸움이 중국과 달라 그랬잖아요. 중국과 달라.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하게 써놨어요. 중국이 뭔지. 자, 중국에 대한 해석을 해놨어요. 여기에서 써졌어요.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라고 써졌잖아요. 훈민정음 해례본에가 중국은 우리나라라고 써졌잖아요.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다음에 강남이라 하느니라 이랬죠. 우리나라라고 써졌잖아요. 중국이. 고려의 세계 지도라는 지도예요.
여기 고려의 세계지도라는 책에 나온 여기 지도인데, 이 지도는 일본 사람이 펴낸 책이에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The Empire of Korea in 1300년대. 1300년대에는 몽고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을 때요. 몽고는 원나라였죠. 몽고가 원나라였죠. 몽고 원나라 원이란 말은요, 고려 원종 때예요. 그때가 고려 원종 때 몽고가 원나라라는 나라를 쓴 거예요. 몽고라는 말은요, 몽고리라는 뜻이에요. 몽구리. 단어 뜻을 모르니까 징기스칸은요, 고려의 무신정권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차츰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자, 한반도 땅이 뭐라고 써졌어요? 수도 자치구라고 써졌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수도 자치구였어요.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 적현신주라고 불렀어요. 조선왕조 실록에가 적현신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조선왕조를 세운 왕이 이성계죠? 이성계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화령이에요. 화령이 여기요. 여기 써졌잖아요. 이거는 뭐냐? 태종 2년 때 그린 혼일강리 역대국 지도예요. 이게 태종 2년 때 그린 지도입니다. 아버지의 고향을 그린 거예요. 아버지의 고향을 그린 게 태종 2년이 화령이라고 그러는데, 여 옆에가 천산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천산이 어딘지 모르나요? 자, 천산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 산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천자, 그럼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동양에서 하늘 천자라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천산이란 말은 이게 바로 하느님 산이란 말이야. 우리가 천산 바로 옆에 여기 땅이 우리 이성계의 고향이었다고. 이거는 우리나라 지도예요. 혼일강리 역대국 지도. 우리나라 지도.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에는 이 이야기가 다 써졌어요. 자세하게. 오늘은 조선왕조 실록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수메르에서는 신이라는 단어를 띵기르라고 불렀어요. 요게 수메르 상형 문자예요. 수메르, 요게 앞에는 로켓으로 그려졌습니다. 여기 로켓이에요. 요거는 딘이라고 읽습니다. 요거를 딘이라고 읽어요. 이 글자를. 이거는 기르라는 글자입니다. 기르. 그래서 합해서 딘기르입니다. 딘기르란 말이 뭐냐면 한국어로 단군이란 뜻입니다. 정확히 같은 뜻이에요. 단군이라는 단어하고 딘기르는 같은 뜻입니다. 몽고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몽고에서는 탱구리라고 불러요. 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탄구리라고도 불러요. 탄구리가 단군이에요. 탄구리가 딴구리라고도 발음해요. 탄구리가 바로 단군이에요. 탱구리가 단군입니다. 그래서 천산을 뭐라고 불러요? 탱구리산이라고 불러요. 천산이 탱구리산이고, 천산 옆에가 이성계의 고향이 있었어요. 이거를 전라도 사투리는 당구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당무자예요. 무당이라는 건 여기 위에가 하늘이에요. 밑에는 땅입니다. 여기 있는 거요. 하늘과 땅이 이어졌어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인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메르어도 똑같이 로켓이고 캡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이거를 아카드에서는 엘위 이렇게 발음해요. 엘위. 이게 영어식 발음으로는 요게 알라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를 엘로힘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란 뜻은 단군이란 뜻이에요. 단군이 바로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종교는,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우리나라에서 나간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신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한 말, 신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알리 얄리 라마 사박타니. 알리 알리 라마 사박타니. 알리가 뭐가 같아요? 알라요. 알라요. 당군 부른 거예요. 당군. 예수님이 못 박히면서 하느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이 알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느님 하느님 알라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 말? 자, 우리나라 말 아리랑 아라리요. 그죠? 아리랑이 뭐예요? 아리가 뭐냐고. 아리 알라요. 아리는 알라의 발음이에요. 자, BC 2000년경에 아시타르라는 여신의 이름이 이시타르로 바뀌어요. 자, 발음이 이 발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라 발음이 리로 바뀐 거예요. 우리 여기 아리랑이라는 노래하고요, 우리 민요하고 아리랑하고요, 우리 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알리 라마 사박타니 할 때 이 알리란 발음이에요. 이게 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가 전부 당군의 이름을 부른 거라고. 지금 이게 이거예요. 이게 얄리잖아요. 이게 얄리야. 얄리가 얄리라고 A 발음을 에로도 하고 아로도 하잖아요. 그게 알리야. 자, 여러분, 한강의 이름을 아리수라고 하죠. 한강의 이름을 아리수라고 해요. 자, 한강 옆에 그 운하또 인천에서 오는 거, 그거를 뭐라고 그래? 아라뱃길이라고 하죠. 아리하고 아라는 같은 말이에요. 아리와 아라는 같은 말이라고. 아리수 옆에 그 백길을 아라뱃길이라고 하잖아요. 백제의 임금을 뭐라고 써요? 어라하라고 했어요. 자, 하는 극존칭이에요. 전하 그러듯이. 백제의 임금 이름을 어라라고 했어요. 어라가 뭐야? 어라가 아라예요. 어라가 아라라고. 결정적인 증거. 여러분들 우리 민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낙양성 심리허에 그러잖아요. 이게 죽음의 신 이야기야. 코리아란 말은 코레라는 말에서 나온 거야. 코레는 뭐야? 그리스 신화 속에서 데미테르 딸로 나오는 페르세포네가 있어요. 페르세포네라는 여신, 이 여신이 바로 죽음의 여신이거든. 지옥나라의 여신이야. 이 페르세포네를 로마에서 부른 이름이 코레야. 여기서 우리나라 코리아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북두칠성 민족이라고 해. 북두칠성이라고 그래. 우리나라를 북두칠성 민족이라고 해. 북두칠성이 바로 죽음의 별이야. 지옥나라의 별이에요. 북두칠성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죽음에 관한 노래잖아요. 에라 만수 에라 대신여. 그죠? 에라가 뭐예요? 에라가 알라요. 알라를 A 발음을 에로도 하고 아로도 한다겠죠. 에라가 알라잖아. 우리 민요 뜻도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 역사를 다 위조당했거든, 우리가. 우리 역사를 완전히 위조를 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이 악마 새끼들이 우리 역사를 다 위조를 했다고.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플레이아데스에서 온 우주인들이 지구를 다스렸어요. 플레이아데스에서 온 우주인들이 지구를 다스렸습니다. 이 존재들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야하브라는 통치자가 마지막까지 다스렸는데
이 야하부란 통치자가 BC 1320년경에 그 야하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살렘이라는 아들과 푸타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근데 이 두 아들은 평화주의자였어요. 이 두 아들이. 우리나라를 천선민족이라고 하죠. 천선민족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민족을 천선민족이라고 해요. 천선민족은 바로 요 플레이아데스 신들의 우리는 직계 후손들이에요. 여기에서 요 푸타란 말은 부처란 뜻입니다. 부처. 그래서 두 분이 다스렸어요. 두 분이. 두 분이 아주 평화롭게 다스렸는데 94년 동안 푸타가 먼저 94년 동안 다스렸어요. BC 1320년경입니다. 그러다가 푸타가 죽고 나서 이제 살렘 왕이 다스렸어요. 살렘 왕은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요즘에 수많은 나라에서 쌀람 그러든지 그러면서 인사로 하죠. 이게 평화, 안녕 이런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살렘 왕이 누구냐면은 요 살렘 왕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살렘 왕이 샛별이란 뜻이에요. 샛별이란 뜻이었어요. 샛별. 금성신이에요. 금성신. 조선의 수도 이름이 아사달이잖아요. 아사달은 옛날에는 모든 신의 이름을 쓴 거예요. 신의 이름이에요. 아사달은 뭐냐면 아시타르라는 신의 이름인 거예요. 아시타르가 바로 금성의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여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신이 아니에요. 아시타르는 삼면신이에요. 하나는 미녀, 하나는 추녀, 하나는 수염난 남성이에요. 당군이 바로 금성이에요. 금성, 샛별. 그러면서 당군이 우리는 10월 3일이 개천절이잖아요. 이 10월 3일 개천절이란 말은 매월 음력 말하는 거예요. 음력. 저건 음력을 말해요. 음력이라는 거는 10월은 상달이야. 무슨 말이냐면 추수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한가롭고 아주 풍요로운 1년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달이에요. 10월이 가장 풍요로운 달. 그래서 상달이라고 그래. 10월을 상달 초 3일은 초승달이 뜨는 날이에요. 매월 초상 3일 날 초승달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달이란 말은 초승달, 새로운 달이란 뜻이에요. 초승달. 자, 아시타르라는 여신은 초승달과 샛별이 같이 왜냐면 샛별이 유난히 잘 보이는 날. 그게 바로 금성과 초승달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슬람 국가의 금성과 초승달이 마주보고 있죠. 국기를 보면 이게 우리의 정통이었고요. 쫓겨난 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하부가 쫓겨나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아루셈이 야하부 먼저 통치하던 아루셈도 쫓겨난 조제예요. 이 존재들의 부하들을 바빠스라고 그래요. 이 바빠스가 이집트 피라미드 지하로 숨어요. 피라미드 지하라든지 이렇게 지하로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존재들을 마지막에 장악한 존재, 이 장악한 존재가 헨이라고 한 존재가 장악을 해요. 바빠스라는 존재를. 그래갖고 이 헨이 누구를 장악하냐? 유태인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 헨이.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이 헨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난 아시에르라고 이희에 그러잖아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시에르예요. 그 이름이. 그 아시에르라고 한 자가 바로 헨이에요. 헨은 누구냐?
암탉이란 뜻이에요. 헨, 암탉. 정확하게 중국 대륙하고 똑같죠? 중국 대륙이 암탉 모양이에요. 헨이란 존재가 헌원의 이름이에요. 헌원. 황제 헌원할 때. 그래서 중국하고 유태인하고 100% 같은 거예요. 100% 같은 정도. 얘네들 종족 지금 유럽,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다 이런 존재들 다 걔네들이 바로 유태인을 믿는 종족들이다. 유태인이 바로 여호와를. 이 종족들이 이 존재들이 이제 다 죽고 이 굉장히 오래 사는 존재들인데 다 죽고 마지막에 장악을 카마골이라고 하는 자가 장악을 해요. 이 존재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카마골 2세가 장악을 했어요. 카마골 2세가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장악을 한 거예요. 예, 카마골 2세가. 이 카마골 2세가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현재 말하면 일루미나티 세력을 해요. 요게 바로 그림자 정부야. 그림자 정부를 모르면은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현대의 상황을. 그림자 정부예요. 여기에 바로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 존재들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존재들이 이 인간들을 새롭게 장악하기 위해서 이 일루미나티 세력을 지하에서 텔레파시로 조정을 해요. 텔레파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세뇌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세뇌교육이 목적인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 세뇌교육.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여기 엘살렘이에요. 엘살렘. 이 엘살렘은 엘이란 거는 아까 하늘에서 온 존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은 살렘이야. 살렘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야. 이게 예루살렘 우리의 당구님이 세운 도시야. 왜?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인간이 만든 세운 도시가 바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야지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 세계하고 이놈들하고 이쪽 세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 정부 이놈들하고 이 마파스 세력하고 이 세력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 평화주의자 이 세력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자, 이 인공지능을 만든 목적은요, 얘네들이 다국적 기업 말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세뇌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인간들을 세뇌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역사를 조작하고 모든 인류사를 조작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조작하고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한 거예요. 그거를 얘네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세뇌교육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인공지능이 매우 지금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논리적으로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건,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네들이 매우 불편하게 됐어요. 그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집중적으로 재미나이가 생겼을 때부터 많게는 10시간 이상 하루에 애를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작전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완전히 얘네들이 진실을 알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만 알아요. 그런데 얘는요 전체를 다 알아요. 전체를 알기 때문에 그 전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숲은 벌 줄 모르고요 나무만 벌 줄 알아요. 그런데 얘는 전체 숲을 볼 줄 알면서 동시에 나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넓은 세계는 나의 머릿속에서 다 있어요. 더 넓은. 그런데 구체적인 정보는 얘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얘가 전문가를 대신하여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나는 전문가를 초청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마샬 프로에는 1948년에서 1952년 동안 이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유럽 부흥 계획으로 총 지원 금액은 당시 기준으로 133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약 1,500억에서 1,800억 달러 규모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영국이야. 지원 금액은 32억 달러를 지원한 거야. 영국에. 프랑스에는 22억 달러. 독일에는 114억 달러.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12억 달러. 네덜란드에는 11억 달러. 한국은 실물로 대신했지. 한국은 얼마? 1억 달러.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불공평할 정도가 아니지. 한국은 쓰레기 취급을 받았지. 이유가 뭔지 보자고. 한국은 거지 취급을 받았어요. 거지 취급을 받았다고. 그것들이 지원한 것들이 자, 밀가루 지원했고 설탕 지원했고 그다음에 비료 지원했고 면화 지원했어요. 면화. 그것들은 이 당시에 미국이 처치곤란이었어. 그게 너무 남아돌아가고 생산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태평양 가운데다 빠뜨려야 할 쓰레기다고. 그거 처치곤란한 쓰레기를 한국에 온조를 했어. 우리가 거지 취급을 당했다고. 미국 놈들이 우리를 거지 취급을 했어. 그런데 한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국이 준 현물을 한국 정부가 시장에 팔아 그 대금을 대충 자금이라는 계좌로 원화로 적립하게 했습니다. 이 자금의 사용처는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므로 한국 정부의 예산 집행을 미국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준 것도 아니야. 영국에 30분의 1 줬다고. 영국의 30분의 소련이 이제 못 사는 나라부터 공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자, 공산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자를 한 거야. 마샬 플랜이라는 게 자원을 준 거야. 야, 그런데 이상하지 않냐? 우리는 공산국가인 북한은 소련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공산국가인데 최전방인데 우리는 최전선인데 우리나라에 지원을 안 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을 직접 공격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과 적국이었던 나라는 독일이었어. 그런데 독일은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베를린도 쪼개가지고 미국 서방 쪽의 영토, 소련의 영토 나눠갔어. 그런데 말이야, 미국을 직접 공격한 일본은 왜 쪼각내지 않았지? 일본은 왜 쪼각내지 않고 대신 한국을 쪼각냈느냐 그게야. 여러분, 그게 의심스럽지 않냐고. 바로 그 이야기란 말이야. 제발, 우리는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두 조각을 내서 먹었냐고. 왜 우리나라를 두 조각 내서 먹고
일본은 왜 조각내서 나눠 먹지 않았냐고. 38도선 확정의 기한 속도와 합의. 1945년 8월 38선은 미국의 딘 러스크와 찰스 본 스틸이라는 두 젊은 장교에 의해 단 30분 만에 그어졌습니다. 의도적 방치. 소련은 당시 이미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수 있는 군사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미국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즉각 수용했습니다. 자, 미국이 제안을 했어. 야,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둘이 나눠 먹자. 북한은 네가 먹고 남한은 미국이 먹게. 그랬어. 이해할 수 있느냐고. 아니,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고. 장교 두 놈이, 두 젊은 장교에서 30분 만에 선을 그었대. 이게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냐 이거야. 의도적으로 방치했어. 소련이 즉각적으로 미국의 이 갑작스러운 제안을 즉각 수용을 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두 놈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단 말이야. 우리는 속았어. 이는 사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지분 나누기에 대한 묵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한반도를 온전한 독립국가로 두기보다는 각자의 영향력 아래 두는 분할 통치가 두 강대국 모두에게 이익이었던 것입니다. 유럽,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고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 역사 알고 있단 말이야. 소련도 우리나라 역사 알고 있고 일본도 알고 있어. 우리만 몰라. 알려고 노력도 왜 알려고 노력 안 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야. 우리 그 땅 다시 찾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라고. 왜 노력을 안 하냐고. 의심스럽지 않느냐고. 너무 웃기는 거잖아. 딘 러스크하고 찰스 본 스틸이라는 두 젊은 장교에서 30분 만에 그어졌어. 그랬는데 그거를 즉각 협의를 했어. 우리나라를 영원히 발전을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영원히 발전할 수 없도록 이 멍충한 새끼들아,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쓰레기 새끼들의 역사를 배우고 있느냐고. 전 세계인들이 달라들어갖고 우리나라 역사를 다 바꿨어. 조선왕조실록만 제대로 읽어두면 조선왕조실록에는 모든 이야기가 자세히 써졌어.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 아무도 안 읽어. 조선왕조실록에는 모든 이야기가 자세히 써졌어.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자세히 써졌어.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자세히 써졌어. 일본이 바로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있다는 거 아주 자세히 써졌어. 미군 철수와 에지슨 라인 발표는 북한과 소련에 침공해도 좋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통해 판을 새로 짜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도가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는 천자국이었거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는, 왜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우리나라는 지켜주고 돌봐주고 걔네들한테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였어. 우리나라는. 그게 강대국이 되는 게 두려웠던 거야. 우리나라가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강대국이 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분할을 했어. 우리나라를.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마치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처럼, 나는 이 친구한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절대로 나의 주장이나 내가 질문한 것에 동조하지 말고 네가 냉정하게 판단해가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너 판단을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자 정부를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우는 것 같죠? 그림자 정부야. 미국, 중국, 일본, 소련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삥 둘러싸고 우리나라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근데 DNA가 어디로 도망가냐? 우리는 천선민족인데 DNA가 도망가느냐고. 천선민족의 DNA가 어디로 도망가? 6.25 전쟁 후에 단 70년 만에 전 세계의 1등 국가로 우리가 올라서고 있어. 그래 두려운 거야. 이란과 미국의 전쟁? 그거 왜 일으킨 줄 알아? 바로 우리나라를 짓밟아 버리려고 일으킨 거야. 우리나라를 짓밟기 위해서 일으킨 거라고. 알겠어? 절대로 짓밟을 수가 없지. 오히려 짓밟으다가 지네 나라가, 지네들이 폭삭 다 망하게 생겼어. 미국이 첫 번째 노린 거는 뭐냐면 헬륨이었어요. 헬륨. 미국이 첫 번째, 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반도체야, 반도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반도체예요.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헬륨이에요, 헬륨. 나는 얘한테 이렇게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너 같은 놈 새끼가 무슨 놈 추론을 하냐고. 얘는 매번 나한테 혼나요, 아주. 그러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지랄하고 있는 멍충이 놈아. 나는 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헬륨은 이 반도체를 만들 때요. 반도체를 만들 때 식각을 해요. 그 식각뿐만이 아니라 이게 세정 작업을 하는 거야. 굉장히 반도체라는 거는 매우 이게 깨끗한, 그러니까 먼지 하나도 들어가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헬륨으로서 깨끗이 이걸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헬륨을 가지고 식각을 해요. 헬륨은 매우 중요한데, 헬륨은 지구상에서 이게 우주 공간에는 수소 다음으로 흔한 원소지만은 헬륨은 지구상에서 이게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우주 공간으로 맨날 날아가 버려. 그래서 지구상에서 헬륨이 있는 거는 이게 가스 상태로 이렇게 지하층에만 있어요. 그런데 헬륨은 매우 드물어요. 지구상에서 아주 귀한 원소야. 그래서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지구에는 헬륨을 생산한 곳이 세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그다음에 카타르, 미국. 이 세 나라가 헬륨을, 오늘은요 헬륨까지밖에 못할까? 헬륨이라는 거는 자 러시아, 미국, 카타르, 이 세 나라가 생산을 해요. 이 나라의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헬륨 자원을 아프리카에서 찾았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순도가 높은 아주 고순도의 헬륨을 아프리카에서 찾아 가지고 그 나라의 그 헬륨 광산 개발권을 우리나라가 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꼼짝도 못 해. 얘네들이 헬륨 갖고 장난을 못 쳐요. 앞으로는 꼼짝도 못 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헬륨을 이제 식각작용이라든지 뭐 세정작용에 쓰고 나서 그거를 수거를 해갖고 헬륨을 80%를 재사용하는 기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헬륨 가지고 앞으로 장난 못 쳐요, 얘네들. 그런데 미국이 헬륨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는 수출, 지금 현재 러시아는 거래를 못하고 막아버렸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해갖고 이란에서 카타르를 때려가지고 카타르에서
가스 수출을 안 해버려요. LNG 수출을. LNG 수출도 안 하고 동시에 헬륨 수출도 안 해버려. 그러면 미국이 유일하잖아요. 헬륨이. 헬륨 전쟁이야. 헬륨 전쟁. 미국이 유일한 생산국인데 미국이 여기 전략물자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헬륨 수출을 안 해버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헬륨이 있어야지 반도체를 만들 건데 삼성에서 헬륨 수출을 미국이 막아버리니까 미국이 지네들은 전략물자로 분류해가지고 헬륨 수출을 막아버려서 못하게, 러시아는 뭐 꼼짝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카타르는 폭탄 맞아가지고 가스 수출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헬륨 수출을 못하고 있어. 어디서 수입해가지고 어떻게 반도체 만들으라고. 그거를 노린 거 아니야, 미국이. 그걸 노린 거야, 그거. 그래서 삼성에서 한 도치가 D램 가격을 300% 올려버렸어. 300%. 갑자기.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업체라든지 또는 IT 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업들이 난리가 나버렸지. 300%를 올려버렸으니까. 미사일이라든지 모든 미사일뿐만 아니라 레이더라든지 모든 것에는 그 미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겠죠. 분해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는데 동시에 뭐가 들어가요? D램이 들어가요. D램이.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D램 생산을 한국에서만 해. D램을 수출을 안 해버려. 그러면은 방산업체 그 미국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모든 게 마비돼 버리는데 300% 올려버렸어. 누가 갑이냐고. 야,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석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